삼성 SDI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매출액이 아닌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매출 34.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983.9%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2.4회전으로 낮은 상태는 아닙니다. PBR은 1.45입니다. 현금 흐름 전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도 3분기보다 무려 34.7%가 감소했는데 반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3.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25.8% 감소했는데 매출 감소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고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 떨어졌고요. 판매 관리비는 반대로 19.6% 거의 20%가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 손실은 1조 7,154억 원이나 갑자기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1,006.1%가 영업이익이 추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0.9%로 22.4%가 추락했습니다. 이런 느낌을 보네요. 제가 왜 언론은 영업손실이 난 기업에 대한 기사는 왜 잘 취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재고를 늘린 것은 생산과 판매 회의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조 9,191억 원으로 27.6%가 내려갔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플러스 7.1%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판매 가격이 또한 크게 내려갔을 거라고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15.7%로 8.2%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7.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43으로서 무려 0.64, 64%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 손실로는 1조 7,313억 원으로 983.9%가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 159억 원이 더 손실이 났습니다. 이 TOE 생산성을 어느 분이 물어봤을 때 쉽게 좀 얘기해 달라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초에 1억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9월 말에 4,3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제품 반제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6,403억 원으로 연초보다 1,216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재고를 줄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재고들이 늘었습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회의가 된다면 있다고 하겠죠. 공장의 매출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공장장 입장에서는 나름 노력해서 진행했으나 팔지 못한 영업의 책임으로 답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가공비는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생산을
연간 사업 계획 대비 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직원 수가 늘었는데 걔네들 놀릴 수도 없잖아요. 노는 꼴을 또 못 보는 우리 그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확률이 높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은 A 제품 등의 변동이 마이너스 1216억 3600만 원인데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표기 하는 것이 관리주의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상품이 없거든요. 과거에는 상품을 취급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다면은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원재료 사용액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가공비가 포함된 거죠. 6조 9,032억 원, 27.8%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7.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3조 238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9,675억 원을 뺀 1조 563억 원이 공장 가공비인데 가공 비율은 2.1% 올라갔고 생산 재료 비율은 87%로서 2.1%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감소함에도 판관비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증가한 이유도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86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추적을 해보면은 중단 영업이라는 재고를 찾을 수 있는데 563억 원입니다. 이것을 가감해 주면은 또 차이가 276억 원이 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도 아쉽게도 맞아떨어지지가 않네요. 3분기 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1,784억 원이 나갔다면 재고가 그만큼 늘어야 되는데 1,416원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368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고 질문을 한다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201억 원입니다. 그래도 166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년도는 역으로 나오죠. 현금이 1,879억 원 들어왔는데 재고는 997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다. 그러면 현금이 어디서 882억 원이 어디서 하늘에서 굴러떨어졌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또 추가로 더해주면은 1,080억 원이라는 현금이 어디서 공짜로 굴러떨어졌냐? 이런 것들을 왜 못 맞히는지, 어떻게 현금 흐름표 정산이 되는지 저는 그런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검증이 됩니다.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159억 원이라는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 차이는 검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8,16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0.1%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 수는 13,329명으로서 443명이나 증원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평균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보너스도 주질 못하고 또 신입사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임금 사원이 들어오니까 평균 임금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가공비는 줄였는데 그 전체 운영 경비는 증가가 됐죠. 그래서 왜 돈을 어디다 많이 썼느냐 이게 해보면은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기타에다가 몰아버렸습니다. 1조 5천억이라고 12.5%가 증가했는데 무슨 비용을 많이 썼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판매 관리비 증가 원인, 이건 영업의 책임이겠죠. 판매 관리비니까 기타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향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9월까지 12.4회전이면은 결코 낮은 회전율은 아닌데 전년보다 그래도 감소했고요. 스루픈율도 감소했습니다. 그 동일 방향이면 어쨌든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0.4회전이면은 한 0.75 정도가 3분기까지는 돼야 되는데 많이 낮아졌죠. 영업 구매 평가 지표 매출 채권 2.1회전뿐이 수금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느려지긴 했는데 자기네들이 수금하는 속도보다는 협력업체에 주는 속도는 그래도 빠르다. 장사는 못해도 납품협력업체는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좋은 면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재고자산 회전율보다 매출채권 수급률은 17.2%밖에 되질 않습니다.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납기 달성은 열심히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수금 속도는 납품한 것만큼 빨리빨리 수금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퐁 ROI 자본 회수율은 마이너스 11.5%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분식회계 제 가정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가 두 가지가 하락했는데 이 투명회계 가정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가 주요 관점이겠어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거꾸로 떨어진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판매 가격은 10.3% 이 가중 평균을 한다면은 문제는 여기에서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이 있고 전자재료가 있는데 이 대형전지는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액이 상당한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제시한 거로는 입증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여기 다시 얘기를 하면은 1차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1차 추론을 했는데 두 번째 비성분 쪽에서는 하락 추론을 해서 모순된 추론이 나오죠. 이런 것도 좀 문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원재료 가격은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판매 가격도 하락했으니까 입증 실패인데 원재료 평균 가중 평균에서 8.7%면은 한 7.3%를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10.3%가 내려갔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판매 가격 대비 상대적 하락 인식은 가능하겠어요.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 판매 가격 하락 이렇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제시된 샘플은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렵다. 나름대로 끙끙거려 보고 그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려는 노력들이죠. 현금 평가 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원가
손익으로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이렇게 되지만은 비현금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5,854억 원 손실입니다. 그리고 2번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5,878억 원이 있었는데 최종 유출된 돈은 6,725억 원이다. 여기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느냐 하면은 캡백스 비유동 자산이 1조 5,428억 원이나 그 돈이 유출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돈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증설을 하고 직원도 좀 또 443명이나 뽑았는데 뭔가 공장 증설을 그래도 한 것 같아요. 미래 대비를 위해서. 채권자한테 5,066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뭐 크게 그래도 좀 줄었습니다. 한 3.1% 정도.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조 5,791억 원인데 마이너스면은 배당금이나 이런 걸 가져간 게 아니고 거꾸로 자본 증자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그런 그 실적을 기준해서 어저께 팔린 만큼 오늘도 팔릴 것이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개발이라기보다 하는 것은 납품 단가 결정할 때 어떤 비유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로서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예측이라기보다도 그 적자가 났기 때문에 과연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나 해야 되냐 이건데 지금 현재 이 비용 구조로 봤을 때 22조 원을 해야 된다. 근데 3분기 안에 169%를 증가시킬 수 있냐? 이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판매 단가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는 22조 원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매출 재료비 여기 169% 매출이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는 이 스루펫은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니까 요거가 한 170% 한다고 증가한다고 보면은 비슷하게 22조 원으로 그 매출 예측을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같이 그 뭐 이걸로 판매 단가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뭐 한 세트가 2,210만 원에 팔게 된다면은 그래도 한 5만 9천 원 정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가까이는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그 흑자로 돌리려고 하면은 현재 판매 단가로 연간 재고 회전율이 16.6회전인데 18회전까지 할 수 있다면은 24조 원 헛게 2,400만 원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는 올리게 된다면은 판매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영업이익이 26만 5천 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판매 관리비를 15% 줄이는 거로 하고요. 증가는 하긴 하겠죠. 그러나 전년도보다 3분기 실적보다는 좀 줄이고 또 영업 손실은 그 제로로 해놓고 매출 원가가 20조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제조 원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겠죠. 생산 재료비 이것도 170% 올리는 거로 가공비는 15%만 올리는 거로 어차피 3분기에도 나갈 거니까.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는데 줄여라 좀. 이렇게 하면은 총 제조 비용은 20조 원이 되는데
재고를 줄이게 되면은 매출 원가는 오히려 원가 회계는 재고가의 감소는 매출 원가의 증가죠. 20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여기 가가지고 이 손익분기점을 해내려면은 역으로 더해가지고 22조 5,720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게 납품단가라고 비유를 해서 상대방한테 견적을 낼 때 어떻게 내겠느냐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깎아서 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적자를 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부풀려서 낼 확률이 있다. 22조 2,245만 원으로. 그런데 이게 좀 높죠. 뭐냐 스루퍼 관점에서는 2,210만 원 해도 그래도 손익분기점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가회계상으로는 이 가격을 받는다면은 그 영업손실 47만 2,600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격을 10% 단가를 올려달라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더 매출을 하면은 재고는 20% 감소 계획을 했는데 30% 줄겠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주가는 27만 7천 원으로 연초보다 3만 5,179억 원, 3만 5,179원 상승했습니다. PBR로는 1.45고요. 적자가 나도 주가는 유지된다. 이런 현실. 5% 이상 주주는 삼성전자가 19.44%, 국민연금공단이 6.8%, 외국인이 23.38%를 가지고 있는데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템플릿 자료고요. 이 삼성 SDI 경우에는 아마 MTA 같은 그 생산 관리 방법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재고 버퍼 관리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